저는 데이터만 믿습니다. 더구나 한국을 어떻게 믿습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를. 저는 독일 국제안전인증관으로서 20년간 숫자와 통계, 그리고 결과만 보며 살아왔죠. 감정이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이란 나라는 그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의 기술력을 어떻게 믿나요?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저라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의심하고 기술력에 대해서 코웃음 치던 마르쿠스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작은 나라에 무한한 애정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은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오피스에 도착하자마자 비상회의 소집 메시지가 울렸어요. 독일 남부와 프랑스 국경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산불은 이례적인 속도로 번져 인근 캠핑장에 있던 수천 명의 관광객이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EU 위기관리본부장 피터가 심각한 표정으로 현재 고립된 캠핑객들에게 긴급 생존 키트를 공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특히 음식을 데우고 물을 끓일 수 있는 휴대용 가스버너와 부탄가스 캔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첫 공수된 중국산 부탄가스 캔 중 일부가 고온에 노출되면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현재 산불 주변 온도가 최대 250도까지 상승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부탄가스 캔이 시급했죠. 피터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당신이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인증관입니다. 3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안전한 부탄가스 캔을 찾아주세요. 48시간 내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곧바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부탄가스 캔 제조사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유럽과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모든 제품이 표준 안전 온도는 100도에서 150도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자료 가장 끝에 있던 작은 표를 발견했어요. 해외 인증 기록이었죠. 한국의 한 제조사 제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전 인증 온도가 무려 300도. 그리고 압력 테스트 합격 점수도 다른 제품들보다 2배나 높았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했지만 틀림없었죠. 한국 천안에 위치한 이 회사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의심스러웠습니다. 아시아 지역 제품이 어떻게 이런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즉시 피터에게 보고했어요. 피터는 망설임 없이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의 생사가 걸린 만큼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하라는 지시였죠. 출장 준비를 하면서도 내심 회의적이었습니다. 데이터가 과장되었거나 테스트 환경이 다른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시간 낭비를 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현대적인 모습에 약간 놀랐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이하나라는 통역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계 독일인으로 유창한 독일어를 구사했죠.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피곤한 얼굴로 짧게 인사하고 어서 공장으로 가자고 대답했어요. 이하나는 제 태도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했습니다. 차에 타자 이하나가 회사 소개를 시작했어요. 이 회사는 40년 전 작은 가족 기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부탄가스 캔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어요. 특히 안전성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90%라는 수치는 한국식 과장 아닙니까? 독일 기준으로는 그런 허황된 숫자를 믿을 수 없군요. 이하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유럽에서 사용하는 부탄가스 캔의 87%가 이 회사 제품입니다. 아마 마르쿠스 씨도 모르게 사용하셨을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데이터가 맞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어요. 이런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정밀 기술이 가능할까요? 저의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서울을 지나 점점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리자 천안이라는 도시가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도시 외곽의 공단 지역으로 들어서자 평범한 건물들 사이에 한 공장이 보였어요. 이하나가 말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세계 최고의 부탄가스 캔을 만드는 곳이에요.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곳에서 전 세계 공급량의 90%를 만든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공장 입구에서는 김도현이라는 생산 책임자가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갑습니다, 마르쿠스 씨.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생산 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방진복으로 갈아입은 후 생산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정전기 방지 장치를 통과하는데 김도현이 설명했어요. 부탄가스는 미세한 정전기에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공장 바닥은 특수 소재로 만들어져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생산 라인에 들어서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함께 곳곳에 작업자들이 세심하게 검수하고 있었어요. 김도현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70만 개의 캔을 생산합니다. 전체 불량률은 0.001% 미만이에요. 저는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김도현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20년 전부터 우리만의 사중 안전 밸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회사만 가지고 있는 특허죠. 이 밸브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스 누출을 막아주고 내부 압력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미세하게 배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며 각 공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놀라웠어요. 정밀한 기계 작업과 함께 중요 지점에서는 사람의 눈으로 직접 검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최종 검수 단계에서는 AI 시스템과 작업자가 동시에 제품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이건 기술이라기보다 기도에 가깝군요. 김도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캔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정밀함과 함께 사람의 정성이 필요하다고 믿어요. 말로만 듣던 그 정밀함을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제 의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보여주기식은 아닐까? 실제 제품은 어떨까? 테스트를 직접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도현에게 제품을 직접 테스트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자 김도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실험실로 가시죠. 모든 테스트 장비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에 다시 한번 놀랐지만 표정을 감추고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검증의 시간이 온 거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이었어요. 실험실은 예상보다 훨씬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우리 연구소 못지않게 최신 장비들이 젤비했어요. 김도현은 테스트용 샘플 50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먼저 내압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일반적인 부탄가스 캔의 내압 기준은 18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은 평균 35바의 압력을 견뎠어요.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였죠. 다음은 고온 테스트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했어요. 온도를 천천히 올려가며 캔의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100도, 150도, 200도, 250도 캔은 멀쩡했어요.
300도에 도달했을 때 약간의 변형이 시작되었지만 놀랍게도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어떤 부탄가스 캔보다 뛰어난 내열성이었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테스트를 2번, 3번 반복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자료에 기록된 수치와 정확히 일치했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김도현이 물었어요.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어떻게 이런 수준의 안전성을 구현한 건지 되물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특허 기술인 사중 안전 밸브와 특수 코팅 기술 때문입니다. 캔 내부에 열을 분산시키는 구조가 있어 폭발 위험을 크게 줄였죠. 더불어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철저한 검수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순간 의문이 들었어요. 기계만으로는 이 정도 수준의 품질 관리가 어려울 텐데요. 김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과 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종 검수 단계에서는 최소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장인들이 담당하죠. 일종의 명장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하시면 최종 검수 담당자들을 만나보시겠어요? 그들의 경험과 철학이 우리 제품의 진짜 비밀입니다. 잔뜩 호기심이 생긴 저는 당장 만나겠노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생산 라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업장 한쪽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어요. 최종 품질 검수실이었죠. 그곳에서 몇몇 작업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부탄가스 캔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한 작업자를 소개했어요. 이분은 김명자 팀장님입니다. 25년 동안 이 일을 해오신 우리 회사의 보물 같은 분이세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명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독일에서 오셨군요. 먼 길 오셨네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김명자의 옆자리에서 젊은 외국인 여성이 작업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캔을 검수하고 있었는데 뭔가 미숙한 느낌이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저분은 신입인가 보네요. 경험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중요한 작업을 맡겨도 되는 건가요? 김명자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베트남에서 온 실습생입니다. 지금 교육 중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녀가 검수한 제품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순간 베트남 실습생이 캔 하나를 들고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명자가 즉시 다가가 조용히 무언가를 알려주었어요. 실습생의 표정이 밝아졌죠. 김명자는 친절하고 차분하게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비전문가에게 이런 작업을 맡기는 건 위험하지 않은지.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말입니다. 김명자의 표정이 순간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제 아들이 10년 전 캠핑 중에 부탄가스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런 안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명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들을 잃은 후 저는 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계를 위해서였지만 점점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직접 안전 인증에 대해 공부했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명자의 눈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캔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앗아갈 수도 있어요. 저는 2번 다시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을 내 가족이 사용할 것처럼 검수합니다. 그녀의 말에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단순한 품질 관리가 아니라 사명감이 느껴졌죠. 이건 제가 지금까지 봐온 다른 공장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데이터와 수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잠시 후 김도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실까요?
다시 실험실로 돌아와 테스트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만 봐도 이 제품은 현재 유럽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수치 이상의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유럽 본부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피터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며 바로 생존 키트를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추가로 5만 개를 확정하겠다고 했죠. 이제 밤에 편히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김명자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치와 데이터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신념이 만들어낸 결과물,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간과했던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지막 검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김도영과 이하나가 함께 동행했어요. 전날보다 더 세심하게 모든 과정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라인의 한 부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기계가 갑자기 멈추더니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작업자들이 재빨리 모여들었죠. 김도현이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배치에서 미세한 결함이 발견됐어요. 밸브 부분의 오차가 0.05mm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 기준으로는 불량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 정도 오차면 대부분의 공장에서는 정상 제품으로 통과시킬 텐데요. 김도현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작은 오차가 고온 환경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해당 배치 전체를 폐기하고 원인을 찾아내겠습니다. 그의 결정이 인상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유럽 본부에 이 상황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즉시 피터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검수 과정에서 불량이 발견되었다. 품질 관리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돌아오는데 이하나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마르쿠스 씨,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방금 발견된 불량품에 대해 확인해 봤어요. 이하나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배치는 일주일 전에 생산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제품들이 모두 유럽으로 수출되었다가 결함이 발견되어 반품된 제품들이에요. 운송 과정에서 손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의아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이하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제품에 생산 코드를 새깁니다. 언제 어느 라인에서 누가 검수했는지까지 모두 추적 가능해요. 이 데이터를 보면 해당 제품들은 이미 최종 검수를 통과한 제품들이고 물류센터에서 반품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듣고 제 판단이 성급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하기 위해 물었어요.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나요? 아니요.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우리 불량률은 실제로 0.001% 미만이에요. 그리고 발견된 문제가 있으면 즉시 원인을 찾아 개선합니다.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피터에게 보낸 이메일이 걱정되었죠. 상황을 잘못 전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후속 이메일을 보내려 했지만 이미 피터가 답장을 보내온 상태였어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이하나는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괜찮으냐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본부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하나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곧 부드러워졌어요. 마르쿠스 씨는 자신의 일을 철저히 하고 계신 거예요. 의심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사실만을 따릅니다. 감정적인 판단은 하지 않아요.
이하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데이터만 믿나요? 우리는 사람도 기술도 모두 믿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수치와 데이터만 맹신해왔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신념과 철학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잠재워줄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내구성뿐만 아니라 제품의 일관성을 확인했죠. 놀랍게도 50개 샘플의 오차 범위가 믿기 힘들 정도로 작았습니다. 이건 기계만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김도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죠?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직원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드는 제품이 누군가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죠. 김명자 팀장님처럼 말이에요. 생각해보니 독일의 공장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기술적 완벽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인간적인 책임감이 함께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단순한 품질 관리를 넘어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김도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어요. 이 제품은 현재 유럽에 완벽하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피터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품의 품질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어요. 이 제품은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기준을 훨씬 상회합니다. 즉시 대량 주문을 권고합니다. 피터의 답장이 곧바로 도착했습니다. 이미 EU 긴급 대응 본부에서 의사결정이 내려졌다는 내용이었어요. 고남력 내구 테스트에서 단독 합격한 한국산 부탄가스 캔이 긴급 조달 리스트에 단독 등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추가 물량으로 50만 개를 더 주문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김도현과 이하나 그리고 몇몇 직원들과 함께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었죠. 김도현이 뭔가 고민이 있느냐고 저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데이터와 수치만 믿어왔습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판단만 해왔죠.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도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비와 시스템이 있어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고장 나지 않고 폭발하지 않는다는 약속 말이에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데이터와 수치 너머에 있는 인간적인 가치와 신념. 그것이 진정한 품질을 만들어내는 비결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마지막 미팅을 위해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제 모든 테스트와 검증이 완료되었고 배송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생산 라인은 평소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명자가 최종 검수 라인에서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오늘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술 이상의 것을요. 김명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제조가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 아들 같은 불행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죠. 그녀의 손에 들린 부탄가스 캔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김명자가 그 캔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건 물건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절대 터지지 않는다는 약속, 이 약속이 지켜질 때 누군가의 생명이 지켜지는 거죠.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진정한 품질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를 많이 의심하셨죠. 부끄럽게도 그랬습니다. 아시아 제품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죠. 우리는 기술과 사람 모두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죠.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기술적 데이터와 테스트 결과를 상세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 기술은 단지 수치가 아니라 한 여인의 손끝에서 나온다. 그들의 제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약속이다. 절대 폭발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을 때 피터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급한 소식이 있어요. 당신이 한국에 있는 동안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산불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산 부탄가스 캔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피터의 눈이 반짝였어요. 완벽했습니다. 산불 온도가 250도까지 올라갔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어요. 고립된 캠핑객 대부분이 생존하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들의 약속이 지켜진 겁니다. 다음 날 오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EU 위기관리본부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피터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직접 가서 검증한 마르쿠스입니다. 그의 판단 덕분에 우리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기술적인 우수성에 대해 말하고 테스트 결과를 공유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기술력은 제가 본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사람도 공정도 철학도 모두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 제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피터가 제게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큰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산 제품의 기적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국산 부탄가스 캔이 유럽 산불 위기에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내용이었죠. 피터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EU 국가의 재난 대비 물자에 이 제품을 표준으로 채택하기로 결정됐어요. 마르쿠스, 당신의 공이 큽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 공이 아니라 김명자와 같은 사람들의 공이죠. 자신의 상처를 딛고 다른 이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로부터 2달 후 주말을 맞아 딸 클라라와 함께 캠핑을 떠났습니다. 라인 강 근처의 작은 캠핑장이었어요. 텐트를 치고 버너를 꺼내는데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한국에서 가져온 그 유명한 부탄가스예요. 클라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쓴 보고서가 신문에 났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클라라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보고서를 쓰기 전까지 저는 한국을 무시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캠프파이어 앞에 앉았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는 가운데 옆에 놓인 부탄가스 캔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고 평범해 보이는 그 캔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캠프파이어의 불빛이 흔들리는 가운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을 믿던 내가 진심 앞에 무릎을 꿇다니. 세상에는 아직 배울 것이 많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혁신의 원동력임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이걸 깨닫게 해준 한국에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기술력과 제품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직 한국이 이렇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함께 해주세요.